안녕하세요. YN고전익기입니다. 프랜차이즈 교재에 대해서 정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학원을 할 때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이걸 해라 저거 해라. 비용도 비싸지 않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교재를 많이 검토해 보면서 끝내 제가 쓰지 않은 것은 성의 안착 때문이겠죠. 일단 프랜차이즈 교재 자체가 평균의 일종의 보편적인 교재가 있고 해설서가 있어서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쓰면 강사 뽑기도 쉽고 해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가 제공하는 편안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파게 되는 건데 저는 시스템보다는 교육을 파는 그리고 일종의 지식 소매상으로서 프랜차이즈 교재를 쓰면 게을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전을 읽기로 아예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 교재들을 사실 고전을 다루고 있는 교재도 없고 왜냐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파기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무수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프랜차이즈 교재를 쓰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장 맞지 않는 것은 핵 개인의 시대.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다 다르고 점수와 등수를 매길 수 없는 어떤 이해도가 다르고 특히 어릴수록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어릴 때 독서 잘했는데 막 커서 독서 못하거나 어릴 때 전혀 책 안 읽었는데 또 커서 또 책을 잘 읽거나 뭐 이런 여러 사정들이 있는 핵 개인의 시대에 어떤 일륜적인 프랜차이즈 시험이나 승급 시험이라는 게 실제로 딱 맞느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들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통과하면 뭐를 잘한다. 뭐를 통과하면 뭐를 잘한다. 근데 사실 요즘 많이 상담 오시는 분들은 아이가 책을 숙제로 읽어갔는데 제대로 읽는지 의심이 돼요.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고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거기를 보내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의 그 허탈감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지금은 안심하고 있지만 보험처럼 그것이 실제로 수능에서 국어에서 혹은 학교의 글쓰기 수행평가에서 토론에서 반영되지 않을 때 계속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시 저에게 상담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또 원천적으로 공부의 본질이 무엇인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교재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고요. 프랜차이즈 교재를 안 쓰면 사실 대형으로 학원을 운영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아주 장인들이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곳에서 뿌리내리고 아이들과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강단과 현장을 가르는 그러한 이제 선생들이 있고 그러한 일종의 학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프랜차이즈 강사들은 혹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고정되냐면 교재 해설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석자입니다. 전달자 해석자는 왜 다르냐면 예를 들어 뭐 허클베르핀의 문명 뭐 또 브루스 커미스의 한국전쟁 이런 여러 책들을 읽어도 혹은 최인훈의 광장을 읽어도 그 최인훈의 광장에 있는 해설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의 냉전과 신냉전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미국과 이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문제를 가져와서 다시 교재를 구성하고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재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릴 것이다. 금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읽은 책과 엮여서 자꾸 생각이 나고 배경지식화될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논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해설하는데 교재가 필요하고 그 교재는 당연히 지금의 현상과 시의성을 반영해서 작품을 해설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아이들 공부가 재미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역사를 외웠어. 뭐 고조선, 뭐 고려박자 신라 외웠는데 지금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써먹을 데가 없으면 자꾸 자기 게 되지 않아요. 암기해서 그냥 까먹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걸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공부가 재미없는 건데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 세계를 조망하고 내가 사는 곳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돕는 것들이 책 읽기에 아주 큰 효과고 복리인데 그냥 그 책을 단편적으로만 읽고 그 줄거리를 안다고 해서 그 책이 재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프랜차이즈는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책에 대한 요약본을 소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약본 공부가 프랜차이즈 교재의 특징이라서 저는 쓰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흥부전 권성징악 결말이다. 이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요. 권성징악 잘 되는 사람, 착한 사람 잘 되는구나. 그래 여기까지 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현재의 빈부, 또 불평등, 진위개수, 노직과 롤수를 가져와서 흥부전을 해석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접목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제로 수능에도 나오고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논술 시험에 나오고 뭐 면접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야 이 살아있는 공부인데 흥부전은 저희 어렸을 때 읽었던 권선징악으로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읽으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지금 AI의 어떤 이제 AI가 모든 작업을 다 해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 이 독서 교육보다 질문을 설정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요약과 해석의 질문을 주는데 그 질문을 답을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질문과 질문 사이를 연결하는 문장을 써야 돼요.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이제 어렵고 가장 훈련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게 행간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있고 도표가 있으면 아무도 이 사이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지문과 도표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행간을 파악할 때 이게 추론 능력이거든요. 이게 수능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게 국영수 사과 다 통일로 행간과 행간, 저 문단과 저 상관없는 지표가 어떻게 연계되느냐 그 중간 스토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글쓰기가 필요하고 그 글쓰기는 그 쟁점 연결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게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다 자기 일종의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독서 재미, 뭐 숙제, 뭐 그다음에 OX 문제, 내용 확인 문제에서 읽었는지 뭐 내용을 파악했는지를 하는 이제 객관식 문제들을 해놓고 뭐 또 자기 생각 조금 쓰고 사실 작품과 거의 상관없는 자기 생각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재들은 하나의 축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절대 수능이나 국어나 모의고사는 하나의 축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고전 강도 글쓰기를 통해 한 축을 담당하고 온라인 통해 국어 작품 이론 설명을 해요. 이론과 개념을 모르는 독해는 매우 심각한 독해입니다. 이론과 개념이 객관식에 나오는데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객관식에 나오는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것을 시간치기는 지금 필요 없어요. 어릴 때. 비문학 독해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구조를 보는가 구조 분석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데 거기에 무슨 개조식 독해를 넣어서 무조건 답을 추출한다? 이것은 위험한 일종의 독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OX 명제 판단이나 개조식 그 공부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의 언어나 사탐이나 이런 수능이 1, 2점을 가르고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필자가 말하지 않는 거, 문단과 문단 사이 숨어있는 논리적 연결성, 전제로 깔려있는 세계관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1등급 학생들이에요. 1등급, 2등급 학생들이에요. 사실 1등급, 2등급 아니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들이. 그 영역에서 보통 출제되고 다 알아요. 필자들이. 예를 들어 핵심을 찾고 추출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개조식으로 분해하면 지문의 흐름과 긴장이 사라지고 논증의 온도, 필자의 의도, 예외 처리 방식이 사라지면 무조건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맥락 독해를 강조하는 방식에 맞고 이것이 안 틀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고3을, 재수생을, 오수생을 15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때 어떻게 쓰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독해 사고력만으로 독해하고 하는 논술은 안 됩니다. 글쓰기를 하는 의식의 지문이에요. 글쓰기의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는 기술을 보면 행간의 의미 파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연결해보려는 사유 훈련을 학생들마다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재에도 시의성이 있어야 돼. 지금 이것을 왜 읽느냐. 지금 이 20세기, 18세기 문학이 왜 필요하고 이걸 해석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랬고 수능이라는 게 화법과 작문 그리고 고전문학 독해 뭐 또 언어와 매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국어학원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 개념 이해 수업을 저희가 평소에 한다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개념이 너무 중요하고 개념이 정밀할수록 어쨌든 선지를 분별하는 속도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프랜차이즈 교재를 쓰지 않고 맞춤형으로 그때그때 수능과 시류에 맞춰서 교재를 고쳐나가면서 그 코어를 고전해 두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 문학 읽기, 비문학 읽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깨있는 시대에 맞지 않은 지적 게으름이 있고 그 게으름 때문에 그냥 하고 있다는 안도감 오는 건 좋으니까 그건 있으나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주 어릴 땐 그런 게 맞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이 고등학교 시험에 도움이 되고 대입에 도움이 되시려면 그런 디테일한 차이를 알고 수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초깨 있는 시대 맞는가 질문 드렸습니다.